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3월 1주차에 상장을 하게 되는 종목들이 과연 2월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약간의 지금 텀이 생긴 데다가 경기 침체와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미국 증시 따라서 국내도 조금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수급 분위기를 파악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6일에 상장하는 대진첨단 소재의 상장일 체크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2차전지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정전기를 방지하는 제품들, 대전방지 트레이나 펫 2형 필름을 주로 생산했고요. CNT,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시장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실적은 꾸준하게 매출은 성장을 했는데 수익성은 좀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공모가는 하단에서 17.4% 추가 할인된 9,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신영증권에서 배정을 받았고요.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면 우리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약은 11.68%로 잡혔네요. 수요 예측대 2.28%에서 꽤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적용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441만 9,002주, 주식 총수의 29.87%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398억 원 규모, 300억 원 후반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이즈는 부담은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매각 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국내 기관이 38.86%로 가장 높은 비중, 그 다음에 기존 주주가 38.08%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가 16.97%, 그 다음에 외국 기관이 6.11%. 기존 주주의 비중이 최근 종목들에 비해서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들은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일반 법인, 1% 미만 기타 주주 등등이 있는데요. 벤처금융과 전문 투자자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요 벤처금융이나 전문 투자자, 이 재무적 투자자들인 FI들의 투자 단가가 11,109원, 17,852원, 17,853원, 전부 공모가 9,000원보다는 높은 수준에 들어왔다라고요. 특히나 2022년 이후에는 17,850원대이기 때문에 공모가의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가가 공모가의 2배 이상 올라줘야 그나마 엑싯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공모가 부근에서는 상장일의 유통 물량이 더 적을 수가 있고 훨씬 가벼운 종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좀 매력이었죠. 그래서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확약이 11.68%에 유통 물량은 29.87%, 그중에 기존 주주의 비중이 38% 정도가 있는데 대다수 FI들의 단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높다. 그렇다면 유통가능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더 가벼울 수가 있고 시가총액은 약 1,332억 원 정도. 조건은 무난하거나 아니면 유리한 쪽이 되거나. 네, 그러면 25년 예상순이익을 기준으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25년 예상순이익을 20% 할인율로 땡겨온 98.3억 원을 적용했고요. 회사 측은 공모가를 산정할 때 EV 에비타를 가치평가 방식으로 썼고 비교 대상으로는 탑 머티리얼과 WCP를 선정을 했었는데 2차전지 장비 쪽이나 2차전지 분리막 회사하고의 비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전방지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경쟁사 나노캠텍과 2차전지 소재용 테이프를 생산하는 테이펙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2차전지 공정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사업 유사성이 좀 크다라고 봤어요, 저는. 그리고 회사 측이 둘을 탈락시켰던 이유는 에비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19년부터 23년까지 에비타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이 안 된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탈락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년에 흑자만 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둘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종목의 3월 4일 시가총액 기준의 평균 PER은 21.31배,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14,154원, 공모가보다는 약 57% 정도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되고요. 근데 완전히 보수적으로 경쟁 회사인 나노캠텍의 PER 정도만 적용을 한다면 약 9,965원, 공모가보다는 약 11%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어찌됐던 간에 손실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존 주주가 바로 물량을 쏟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벼운 축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 대비해서 오버슈팅이 좀 크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K캠이나 위너스, 모티브링크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욕심이고요. 얘들은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고 훨씬 더 가벼웠으니까 그냥 앞에서 계산을 했던 밸류 이상, 60% 이상만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주요 FI들이 엑싯을 고민할 수 있는 가격대 딱 18,000원 더블 정도까지 가준다면은 뭐 더 좋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진첨단 소재는 현재 시장에서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죠. 2차전지 쪽이니까. 근데 3월 5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터배터리 행사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전에 상장을 했던 위너스와 LK캠은 시초가도 높게 출발했는데 거기에서 또 고가까지의 갭이 엄청 크게 나와줬었어요. 위너스는 120%대, LK캠은 70%대 정도. 그래서 대진첨단 소재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을 해서 시초가부터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려줄 것이냐 다시 확인은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시초가가 더블 위에서 출발이라면 초반에 고점 찍고 내려올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60%에서 100%대까지 레인지를 조금 넓게 잡았고요. 시초가와 초반 흐름 그리고 거래량까지 보면서 감을 잡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례 손익분기는 미래는 30%, 신용은 11%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을 했잖아요. 장전 동시호가 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호가창이 50분부터 확인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40분부터 보였는데 50분부터 볼 수가 있다. 장전 동시호가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고요. 체결가 표출만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됐기 때문에 50분부터 확인 가능하다. 네, 크게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상장 라이브에서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만물의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더더욱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